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제가 평일날은 아침에 한 7시 40분 전후에서 매일 아침 시황에 대해서 방송을 좀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고요. 그리고 주말 휴일에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 편씩 올려드리고 간간히 뭐 평일날도 종목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자, 뭐 최근 들어서는 시장도 조금 수상하고 그래서 종목에 대한 건 안 올려드렸죠. 자,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 처음에 계획은 이 좀 큰 틀에서의 공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영상을 올려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가려고 했는데 주말에는요. 자, 뭐 지금 오늘은 제넥신이란 종목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고요. 그 다음에 바이넥스를 얘기하면서 또 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올려드릴 거예요. 자, 제가 어제는 일이 좀 원래 뭐 어제 올려드리고 오늘 그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렸으면 더 좋았는데 어제는 일이 좀 있어서 제가 영상을 못 올렸기 때문에 그냥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종목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에는 댓글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올려드립니다. 자, 그 이유가 그거예요. 자, 이 셀트리온이란 종목을 8월 초에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죠. 근데 그 주주분들인가 봐요. 이 뭐 나쁘게 얘기한 것도 아니죠. 그냥 주가가 조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왔다 갔다 뭐 20선, 22평선 자체가 조금 꺾이고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참 댓글에 그 이상한 댓글 적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아예 전 종목 댓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셀트리온 차트인데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기고 있네요. 결과적으로 잘 맞춰드린 거예요. 자, 근데, 뭐, 이해는 합니다. 그 마음을. 내가 주주로 있고, 그 다음에 아주 뭐, 큰 희망을 갖고 지금 바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옆으로 행보를 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조차도 기분이 나빴겠죠. 그런 좀,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주가가 뭐 위쪽으로 갑니다, 아래로 갑니다. 그게 아니라 좀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올려드렸던 건데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댓글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 영상들을 올려드리는 게 공부를 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런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. 자, 그 취지를 잘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제넥신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요게 제가 7월 달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. 자, 뭐, 지금 백신은 그 전에 자궁경부암 플랫폼, 그 플랫폼으로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뭐 그때 있고요. 그 영상을 보시면, 자, 정확히 얘기해서 GXI7이라는 그런 물질이죠. GXI7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원래는 이게 그 면역 감문 치료제 그러니까 T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 T세포는 그 면역 세포를 T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T세포의 수를 늘려서 이 뭐 병을 치료하는 그런 겁니다. 그런데 이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. 치료제하고 백신하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치료제에 대한 얘기는 할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면역 감문 치료제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아시면 될 거고요.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자, 백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. 자궁경부암 지금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플랫폼이에요. 뭐냐 하면 GXI88E라는 그 플랫폼을 갖고 이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코로나 백신. 자, 그래서 뭐 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또 재생 항목에 가서 종목은 여기에라는데 거기에 가셔갖고 찾아보면 종목들이 쭉 나온 게 있어요. 거기에 제넥신에 대한 영상도 있습니다. 뭐 바이넥스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에 대한
그런 영상도 있고요.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영상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한 건 그쪽에 가서 좀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지금 이게 좀 만약에 성공을 하면요. 정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백신 같은 경우는 감염병에 대한 백신은 이 DNA 백신이 없어요. 지금까지 개발된 사례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백신에 대한 그런 새로운 장을 여는 거다.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사안이에요. 자, 그러면 이게 DNA 백신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데가 저 미국의 모더나라는 회사가 있고요. 모더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을 들어간다 그러죠. 아, 모더나가 아니라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모더나라는 회사는 RNA 백신을 만드는 회사죠. 좀 이따가 백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볼 건데 그때 DNA하고 RNA 백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볼 거예요. 모더나는 RNA 백신이고 이 제넥신하고 이노비오라는 회사가 있죠. 자, 요 두 회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게 DNA 백신이에요. 근데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기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한 회사가 성공을 하면 다른 회사도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요.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뭐 진원생명과학 요런 게 지금 이 백신 관련 주로 뭐 이렇게 엮여서 움직이는데요. 엄밀하게 따지면 그 플랫폼은 이노비오 겁니다. 이노비오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자, 이 진원생명과학이 개발한다라는 얘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맞지 않는 얘기예요.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은 그 DNA 백신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은 이노비오하고 제넥신입니다. 자, 근데 뭐 이 저 DNA 백신이 어떤 건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짚어볼게요. 자, 뭐 이 유전자에 이게 상당히 좀 뭐랄까 이 어차피 이 백신이란 거는 외부의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를 했을 때 그 바이러스하고 반응을 하는 그런 단백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단백질이 또 생성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. 옛날에 있던 백신들 이런 것들은 그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아니면 그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갖고 이 사람 몸에 저 주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저 면역 반응이 생기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그 예방 주사 맞고 난 다음에 보면 뭐 열도 막 나고 그런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잖아요. 그런 게 일단 백신의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. 이 뭐 그 전에 백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부작용들이라거나 뭐 대량 생산의 어려움, 그 다음에 효과적인 빠른 대응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제쳐놓고 RNA 백신하고 조금 좀 비교를 해서 볼게요. 자, 우리 그 단백질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요. 이 단백질이 생기기 위해서는 일단 뭐 이 약물이 몸 안에 들어가서 단백질이 증폭이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 DNA 백신 같은 경우는 자, 여기서 DNA에서 RNA로 넘어가요. 자, DNA에서 RNA로 넘어가면서 이 단백질이 한번 증폭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저 RNA에서 단백질로 갈 때 그때 또 한번 증폭이 되게 돼요. 자,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RNA 같은 경우는 단백질 증폭 효과가 한 번밖에 안 나타나는데요. 이 DNA 백신 같은 경우는 두 번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. 자, 당연히 단백질 합성이 증폭되는 거는 이 저 DNA 백신이 훨씬 더 크게 나오겠죠. 자,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단백질이 증폭되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게 RNA보다는 DNA 백신이 그 증폭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 우수한 그런 백신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. 자, 실제로 이게 그러면서 중화항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요. 이 중화항체라는 게 그냥 항체가 있고 중화항체가 있습니다. 자, 전에 모더나에서 일상 발표를 했을 때 그때는 40명 중에 7명만 이 중화항체가 생겼다라고 처음에 한번 투여를 했을 때요.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. 자, 그런데 이 DNA 백신을 제가 제넥신에 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
전에 메르스나 뭐 이런 거 백신을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니라 그 만들자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게 다 지나고 났을 때 뭐 백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제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만들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자, 근데 메르스 때 실험을 조금 DNA 백신을 하긴 했어요. 근데 이때도 중앙체가 상당히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생겼다라고 뭐 그런 자료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게 항체가 생기다 보면요. 이 쓸데없는 항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. 자, 이 중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다른 거 그냥 뭐 이런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걸로 인해서 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자, 그런데 그걸 AD라고 얘기를 합니다. AD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항체 의존 감염이라고 해요. 항체 의존 감염 증가 현상. 자, 요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, 자, 요런 게 RNA 쪽에서는 좀 있어요. 근데 DNA 백신 쪽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. 그리고 부작용 쪽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런 게 있었죠. 뭐 열나고 막 이런 것들. 우리 모더나 실험했던 거 이런 결과도 보면요. 뭐 상당히 많은 참가자들이 발열이나 두통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, 이 D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런 부작용이 없어요. 그거는 지금 며칠 전에도 또 증명을 한번 해줬죠. 목요일 날 보시게 되면 총리와의 대화라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. 거기서 그 제넥신 사장님, 지휘장 사장님이 나와서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. 자, 정세균 총리가 계시고 그 바로 왼쪽 옆에 지정 사장이 앉아 있더라고요. 근데 자, 여기서도 그랬습니다. 그때도 뭐 부작용들, 그러니까 뭐 발열이라든가 뭐 두통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 일상 들어간 거, 이거는 이 제넥신 밖에 없습니다.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이제 전임상을 들어가네, 뭐 원숭이한테 실험을 해봤네, 이런 거예요. 그런데 6월 11일 날 날짜를 제가 좀 기억하는 이유가 6월 11일 날이 제가 91년도네요. 91년도 6월 11일 날 제가 군대를 가갖고 그 날짜를 기억하는데 그날이더라고요. 그날 일상 임상 승인을 받아서 뭐 6월 중순 조금 지나서 사람한테 직접 투여를 했어요. 자, 그럼 총리와의 대화에 보면 그 내용도 나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두 가지 타입으로 저걸 하는데요. 이 주사를 그렇게 하는 거죠. 처음에 이 세포 핵까지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 주사 바늘을 뭐 한 5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바늘을 꽂아서 거기다가 전기 충격을 가해서 그 안에까지 밀어 넣는 거예요. 자, 요런 방식으로 뭐 군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또 요게 조금 그러니까 주사 바늘 없이 그러니까 압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가늘게 해서 그 압력을 이용해서 그까지 밀어 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임상 일상 실험 중이에요. 자, 근데 지금 2차 투여까지 처음에 그 전기 천공 방식으로 주사했던 것들,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2차 투여까지 끝났습니다. 2차 투여까지 끝나고, 요게 투여가 끝나고 난 다음에 4주 정도 요렇게 지켜봐야죠. 4주 정도 지켜보면서 이 항체가 생기는지 뭐 그런 걸 관찰을 하게 됩니다. 자, 지금 투여가 2차까지 다 끝났으니까요. 물론 전기천공 방식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전기 없이 주사 바늘 없이 그냥 바로 주사하는 거, 그것도 지금 1차 투여가 됐어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렇겠죠. 뭐 한 9월 달 내에는 지금 뭐 그 날짜는 언제 뭐 2차 투여가 끝났는지 그 날짜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. 이런 부분들은. 자, 끝난 상태고 그렇다면 4주 정도 관찰 후에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. 결과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9월 달에는 늦어도 9월 달 내에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이상 A 같은 경우는 또 이거 일상이 끝나게 되면 칼베라는
이런 내용도 지금 조금 반복되는데 영상이 길어지면 많이 안 보시니까 이 얘기는 간략하게 할게요. 칼베라는 회사, 요게 인도네시아 최대 제약사입니다. 이 얘기는 그 전에 제넥신 영상 올려드린 거 그 얘기를 봐도 나와요. 그 영상을 봐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. 이상부터는 동남아나 뭐 이쪽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 터키 이런 쪽에도 같이 이렇게 할 거예요.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그 3상으로 넘어가면 내년 초에 3상으로 들어가고 그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일상 이렇게 끝나면요. 외국에서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임상하는 거 그런 비용들은 그쪽 회사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. 자, 이게 뭐 돈만 많이 넉넉하면 전부 다 자기들 돈으로 하면 아무래도 남기는 이윤폭이 클 텐데요.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의 여유는 없는 그런 상태니까 뭐 삼상까지 하려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죠.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렇게 좀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. 여러분들 지금 제약바이오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의 모든 분들의 꿈이 뭘까요?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가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는 거 이게 모든 투자자들의 꿈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. 글로벌 빅파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? 자기들이 약을 만들어야 돼요. 블록버스터급의 그 약을 아주 효과 좋은 약을 만들어서 이게 많이 팔려야지 글로벌 빅파마로 성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뭐 복제약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만 만들어서 빅파마 되겠습니까? 여러분들 저런 게 있었죠. 자,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. 근데 뭐 요거는 음모론 쪽으로 들어가면 이 뭐 최대 주주가 옛날에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뭐 음모론 쪽으로 들어가면 또 얘기가 한참 길어지니까 어쨌거나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타미플루라는 약을 만든 회사예요. 타미플루는 신종플루에 드는 약이 타미플루하고 리렌자 이 두 가지밖에 없었죠. 자, 그 중에서도 타미플루가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었습니다. 자, 근데 이 타미플루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.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글로벌 5위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. 이 코로나 백신도 거의 뭐 3상을 들어간 그런 회사죠.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뭐 합병을 하네 마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. 지금 요즘 들어서는. 어쨌거나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회사도 글로벌 10위 정도 되는 회사지만 이 타미플루라는 약 그것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을 한 겁니다. 자, 쉽게 얘기해서 대박을 치는 그런 약을 직접 만드는 회사라야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뭐 제약바이오 주식들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과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인가?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새로 약물을 만든 게 아니에요. 자, 치료제나 백신이나 제넥신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는 자,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 면역 감문 치료제 그걸로 만들었던 그게 지금 임상 2상 중입니다. 병용 치료하는 거 임상 2상 진행 중이고요. 치료제는 그렇고 백신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백신이에요. 자궁경부암 백신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적용을 한 겁니다. 그 유전자를 거기다가 그 플랫폼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집어넣은 거죠. 자,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기존에 굉장히 더디게 임상이 진행됐던 이런 것들, 뭐 GXI7이라든가 GXI882 같은 경우, 요런 게 치료제하고 자궁경부암 백신인데요. 이쪽에 대한 것도 신뢰감이 확 높아지지 않겠어요? 그렇다면 이쪽도 임상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것들, 이런 것들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2017년도 초에 그때 NC소프트 10몇만 원 할 때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자, 토마토 TV에서 제가 TV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어떤 얘기냐면 이 NC소프트는 리니지 PC게임이라는 자기 밥그릇을 잘 지키고 이것만 해도 상당히 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
그런데 이 기업이 이 리니지2라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모바일 게임이라는 시장, 이 시장에 남의 밥그릇들을 뺏어먹으러 굉장히 강한 무기를 갖고 진출을 한 겁니다. 여기서 많이 뺏어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.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게 2017년도 초니까 지금 3년 약간 좀 더 지났네요. 자, 그 기간 동안 NC소프트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? 그때 10만 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90만 원 갔다 왔잖아요. 거의 100만 원 가까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? 요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자, 면역 관문 치료제라는 거, 그거 하고, 그 다음에 그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거, 뭐 이거 외에도 지금 중국에 3상 들어가 있는 게 성장 호르몬, 요거는 지금 중국에 3상이 들어갔습니다. 얼마 전에. 자, 그런데 요런 것들 개발하고 있는 것들, 요런 것들이 있어요. 그냥 그대로 요런 것들은 개발해 가고. 근데 이 코로나라는 괴물이 하나 출현을 했죠. 자, 그런데 이 플랫폼을 갖고 이 무기를 갖고 이걸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실험이 지금 굉장히 좀 순조롭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NC소프트처럼 그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겠죠. 자, 또 이게 시기도 코로나가 저는 이 제넥신이라는 회사를 좀 많이 우리 뭐 인류를 봐서 뭐는 안 좋은 거죠. 그 감염병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 회사만 봐서는 굉장히 큰 기회가 생긴 거 아닌가 싶어요. 왜? 자, 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시장 새로운 시장이 하나 생겼죠. 그래서 이 시장을 잡는다라면 그쵸? 예,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게 될 거예요. 자,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엄청나겠죠. 자, 뭐 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많이 남을 거 아닙니까? 자, 뭐 한 병에 진짜 뭐 한 1,000원씩만 남겨도 얼마겠어요. 또 백신도 뭐 계속 맞아야 될지도 모른다는데 근데 1,000원만 남겠습니까? 훨씬 더 남죠. 자, 얼마가 남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. 자, 또 그 외에 한 가지 더 부수적인 효과는요.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부분들 여기서 굉장히 많이 벌 수 있겠죠. 근데 이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자궁경부암 백신 그리고 또 면역 항암 치료제 요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을 받게 될 거예요. 자, 요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치료제 쪽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. 자, 이 치료제를 말씀을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.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보시잖아요, 다들. 자, 그러니까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좀 획기적인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굉장히 좀, 야, 이거는 정말 좋겠다 싶은 그런 게 있는데, 그건 아직 뭐 임상을 안 들어갔으니까, 비임상 단계니까, 전임상 단계니까, 그러니까 원숭이한테 뭐 실험하는 그 정도 단계니까요. 나중에 또 이 기회가 되면 제넥신 영상을 하나 또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기로 하고요. 자,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. 그리고 제 지인들하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들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 종목을 처음 매수한 거는 언제냐 하면 7만원대 초예요. 왜냐하면 그때 뭐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었으니까요. 자, 원숭이한테 주사를 투입을 했는데 이게 원숭이 전부 다 중화항체가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가 5월 달에 벌써 나온 얘기입니다. 관심이 없어서 뭐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을 뿐이고요. 그 뉴스를 듣고 야 이거는 그리고 또 뭐 그게 뭐 어느 정도 지금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인 플랫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도 현재 보유 중입니다. 저 뭐 친구도 들고 있고 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고 계세요. 자, 근데 이걸 뭐 끝까지 들고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. 만약에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. 하지만 지금까지는 팔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요거는 종목에 대한 추천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잘 되면 정말 이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자,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
최종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시는 겁니다.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댓글에 뭐 이상한 댓글 적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종목 영상 올릴 때는 댓글은 활성화시키지 않겠습니다. 자, 냉정하게 잘 판단해 보시고요. 그리고 지금 요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, 이 부분으로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도 좀 해보시고요. 뭐 관심 있는 분은 매매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